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게 인내, 그리고 끝까지 인내. 이 뇌성마비 미국 세일즈왕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빌 포터를 만든 것은 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빌 포터를 낳을 때 난산이어가지고, 이게 1930년대니까 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된 시기가 아니죠. 1930년대 어머니가 이 난산이어가지고 그 기구를 가지고 꺼내는 거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뇌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한 살 먹었을 때 이 뇌성마비라는 게 밝혀졌고, 이웃이나 닥터들은 이 시설에 보내서, 집에서는 키울 수 없다, 시설에 보내서 키워라, 이렇게 했는데 두 부부는 이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외에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애를 낳지 말고 얘를 훌륭하게 키우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뇌성마비는 과거일 뿐이다. 그 과거죠. 과거일 뿐이다. 네가 살아가는 것은 현재와 미래지 과거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페이션스, 인내, 그리고 퍼시스턴스, 끈기, 끝까지 인내. 요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단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해줍니다. 이게 걸음을 제대로 못 걷잖아요.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암시를 어머니로부터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아서 빌 포터는 자기 이 잠재의식 속에 자기는 장애가 없다는 잠재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이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장애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한다거나 자기가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장애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물리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으니 나는 장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어머니는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 도시락이라는 게 샌드위치가 도시락이에요, 저거. 거기다 항상 인내, 페이션스, 퍼시스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주머니에 그 말을 집어넣었어요. 끝까지 참아라. 참으면 네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걸 해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 이미지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빌 포터가 그랬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그렇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자기 통제입니다.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제력인데, 셀프 컨트롤. 자제력인데, 자제력이 도대체 사회적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의 빙 유아원이라고 하는 너저리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653명의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독방에다가 얘들을 놔두고 접시에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놔두고 네가 15분간 먹지 않고 이걸 참으면 하나 더 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15분간 참느냐 못 참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한 겁니다. 4살에서 6살 어린아이가 15분을 참는다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깝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맛있는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15분 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요 3분의 1은 즉각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은 참다가 결국 먹어버렸고 끝까지 참은 아이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월터 미셸 교수가 이 실험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의 자제력,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력이 있죠. 인내심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교육에 의해서 인내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순전히 학문적 관심이죠, 심리학자들의.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마시멜로우 실험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셸 교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 실험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이 있은 13년 후에, 벌써 13년이 흘렀어요. 자녀들하고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실험에 참가했던 애들이 어떻게 컸을까? 갑자기 월터 미셸 교수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험에 참가했던 애들을 전부 추적을 해서 180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그들 부모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조사해 본 결과 아주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은 요 끝까지 참았던 3분의 1의 학생들이 학교 성적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굉장히 잘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즉각 먹어버렸던 요놈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범죄자가 많고 감옥에 앉아있는 놈이 많고 맨 쌈박질은 하고 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40대 중반이 됐어요. 1960년에 실험을 했거든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그런데 미국은 한번 연구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요. 그래서 한 인간의 이 600여 명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40대 중반이 됐는데도 끝까지 참았던 애들이 연봉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좋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15분 참은 것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말이냐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성적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IQ 테스트보다 자제력 테스트, 인내심 테스트가 훨씬 더 관계가 높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하기 전에 이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만족지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족지연,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고등학교 학생의 목표는 내가 A 대학 B 학과에 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면은 3년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년간 하고 싶은 데이트도 안 해야 되고 여행도 안 가야 되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다음으로 연기해야 돼, 계속. 그렇죠? 스포츠 관람도 하고 싶지만은 연기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현재의 만족을 다음 3년 후로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A 대학 B 학과에 갈 수가 있다고요. 현재 만족을 계속 추구해버리면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연속극 다 보고 야구 구경 다 가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데이트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족 지연을, 다시 말하면 15분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 만족을 뒤로 연기하는 거예요. 15분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분 참으면 그것이 100% 이득이 있어요. 현재의 만족을 참으면 미래에 더 큰 만족이 오기 때문에 이 만족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자제력이라고 합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성공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성지능이라고 불러요. 감성지능.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감성이라는 거예요. 이모션. 감성지능. 바로 참는 거, 자기를 절제하는 거,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갖는 거. 이게 감성지능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을 보장하는 거지 참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만족을 뒤로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다, 마약 중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충동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현자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해놨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면 인내를 한다는 것은 뭔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죠? 요 우습 본 분 같죠? 미켈란젤로입니다. 천재란 영원한 인내심이다. Genius is eternal patience. 영원한 인내심이다. 미켈란젤로는요, 정말 천재적인 조각가이자 화가이자 이 저술가, 과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해놨어요. 만약에 내가 내 작품을 만들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안다면 내 작품에 그렇게 감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작품은 자기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이지 자기가 천재여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분들은요 인류의 스승이고 현자들입니다. 그냥 괜히 앉아서 한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분 학력이 뭐예요? 이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제일 가는 문필가가 됐단 말이에요. 인내는 지혜와 친구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보는 인내하지 못한다예요. 참지를 못해. 참지를. 인내와 끈기는 마법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 앞에서는 어려움이 사라지고 장애물도 없어져 버린다. 미국 6대 대통령이에요. 자, 그러면 요 인내력과 성공의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내는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3대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만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3대 필요 조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3대 필요 조건? 응?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3대 필요 조건. 그러면 호흡, 음식, 폐설.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그것이 없으면 생명 유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내가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그 말은 인내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운이라고 그래요. 운이라고 그래요. 운은 충분 조건인데 운은 움직일 운자입니다. 동양에서는. 그렇죠? 움직인다, 돈다, 바뀐다 이게 운이에요. 움직일 운자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운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운은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인다, 돈다,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운은 어느 한 사람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럼 서양은 운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원래 서양의 문명의 원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오는 헬레니즘 문화이고 하나는 유대 문명, 종교라든가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헤브라이즘 문화인데 이건 헬레니즘은 과학과 이성,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운을 뭐라고 보았냐면 운을 이렇게 봤어요. 이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 다음에 발뒤꿈치는 들고 있고 여기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양 어깨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면도칼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항상 발가벗고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시가 적혀 있습니다. 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빨가벗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발견하기 쉽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운은 특수한 사람만 발견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발견하기 쉽다. 그 다음에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운이 당신 앞에 오면 잡기 쉬우라고.
그리고 일단 도망가면 못 잡게.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 다음에 여기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우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왔을 때 빨리 잡아라.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것도 항상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 밑에 시가 적혀 있어요. 시가.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그렇게 봤어요. 항상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온 운이 정말 기회인지,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가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신 앞에 온 기회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달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저울로 달아보라.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이 면도칼은 칼같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요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의미거든요.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가장 이 힘이 센 거예요. 시간 앞에 당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운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꼭 마당에 호박 굴러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준비된 자에게만 운은 미소 짓는다예요. 자, 다음 이 진나라 진시황이 망하고 이제 항우하고 유방하고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다투던 시기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신은 원래 한나라 귀족입니다. 한나라 왕손이에요. 그런데 진시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왕손이 망하면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한신은 많은 이 전략 공부를 하고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신이 칼을 차고 돌아다니니까 동네 백정놈이 너는 임마 왕손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덩치는 큰 놈이 칼만 차고 다니는데 내가 보기 비겁한 놈이다. 네가 용기가 있다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라. 기어나가라.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놈이 백정이고 이 밑에 기어간 놈이 한신이에요. 결국은 요것을 참음으로써 나중에 파초 대원수가 됩니다. 유방군에 가서. 그런데 파초 대원수가 돼서 제나라 왕, 그래 초나라 왕이 돼서 자기를 다리 밑으로 끼어들어가게 한 이 백정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순찰 대장직을 시켰어. 중위 계급장을 주어서 내가 그때 너를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다. 한신은 대장군이기 때문에 그까지 찔러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 참지 못했다면은 내가 이 지위에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 사소한 것을 참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걸 순찰대장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러 죽겠겠죠. 찔러 죽이면 똑같은 시정 잡배 건달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진나라 법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아마 진나라에 잡혀 죽었거나 안 그러면 쫓겨다녔을 거예요. 자, 이건 유비의 삼고철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비는 한나라 황손입니다. 한나라 황손이에요. 그리고 이때 유비 나이가 46세고 제갈량의 나이가 26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관우, 장비, 조자령 같은 아주 범 같은 장수들이 있는데 맨날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니까 왜 쫓겨다니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수경 선생 사마휴라는 분이 당신에게는 사람이 없다. 이게 사람이. 아니, 내가 장비, 관우, 조자령 같은 장수가 왜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그 장수들은 100만을 상대할 수 있는 맹장들이지만은 그 맹장을 부릴 사람이 없다. 이게 맹장을 부릴 사람이 없다. 이게 그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을 밝혀줘요. 와룡하고 봉추 2사람 중에 하나만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그래서 와룡이 바로 요 제갈량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갈량은 시골에 사는 26세 아주 백면서생인데 46세가 된 황손이 이 나라 총나라 왕인데 왕이 3번을 찾아요. 첫날을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그게 가버리고 없어. 이 26살 먹은 놈이. 그래서 헛걸음쳤어요. 그래서 성질 급한 장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내가 이 자식을 잡아가지고 내가 오랏줄로 묶고 올 테니까 형님 집에 계시라고. 그걸 말립니다. 3번째 갔죠. 한겨울에 계속 서 있고 말이죠. 3번 갔더니 자빠지 자고 있어. 관우하고 장비는 화가 나 있는데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혼자
46세 먹은 황손이, 총나라 왕이 대돌 밑에서 26세 된 제갈량이 잠에서 깨도록 한나절을 기다렸어요. 그때서 일어나 제갈량이. 그러자 제갈량이 일어나서 천하 삼분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저쪽 중원은 조조가 차지하고 있는데 백만대군이기 때문에 접할 수 없습니다. 이쪽 오른쪽 양자강 지역, 오나라 지역은 손권이 대대로 왕을 했기 때문에 인심을 얻었습니다. 임자 없는 땅은 지금 사천성이 있는데 총나라입니다. 여기를 차지해서 중원을 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하를 세 개로 나누세요. 이걸 들으면 내가 보장을 해주고 안 들으면 안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오케이 해가지고. 이거 안 참았으면요, 유비는 이름도 없어요. 제갈량이 없었으면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비가 관우와 장비와 다른 점은 뭐겠어요? 범 같은 장수들을 26살 먹은 백면서생이 통제를 해야 된다면, 컨트롤을 해야 된다면 유비의 입장에서는 제갈량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장수들이. 그것도 범 같은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유비는 장비나 관우보다 한 수 높은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갈량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나도 내 왕인 내가 이렇게 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갈량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 범 같은 장수들을 나 같은 26살 먹은 놈이 어떻게 통제를 하겠냐. 그러면 유비가 나에게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관우나 장비, 조자랑 같은 장수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왕이 될 만하지요. 한 수 높은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동파가 한 말인데요. 굳게 참아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소동파의 글에 나오는 겁니다. 조조론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천하에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재주도 있었지만은 굳게 참고 마음이 굽히지 않은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동파가 한 얘기는요, 오늘날 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참지 못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구력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견문 발금. 이것은 모기 보고 칼 뽑는다 그 말이에요. 모기 보고. 노승 발금은 파리가 날아다니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칼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모기나 파리가 많습니다. 성질 나게 한 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주 몰상식하게 성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되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칼을 뽑아서 성질 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모기 파리 많아요. 참 신경질 더럽게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도활개. 이건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소를 잡으려고 지금 로얄 마스터가 돼서 칼을 가는데 어떤 닭 같은 놈이 와가지고 신경질 나게 한다고 그걸로 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소불인증 난데모. 이것은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친다 그런 말이에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성질나게 하는 놈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 참으시라는 거예요. 참으시라. 바로 늘 제가 인용하는 게,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 만일 당신이 그걸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나쁜 태도는 뭐냐면 부정적 사고방식. 이것은 부정적 자아인식과도 관계가 됩니다. 셀프 이미지하고 관계가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맨 실패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핑계, 나무 탓, 게으름, 이기주의, 독선, 이런 거 지금 나쁜 태도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예,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유명한 번스 롬바르디, 미국 프로 풋볼계의 아주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꼴찌 팀을 6번이나 슈퍼볼에 우승하게 만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영어로 attitude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특히 멘탈 attitude예요. 이거 정신적 자세인데 이거 알파벳 순으로 하면 100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는 ability 능력인데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100명이 모으면 100%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태도와 관계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력이 별로고 경력도 별로고 나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못한다. 그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건 절대 혼자 성공 못합니다. 같이 재심 합력하면 자기 능력 1%만 보태면 100명이 모으면 100%가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빌 포터처럼 구두꾼 몸매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두꾼 몸매도 자 3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